안녕하십니까. 포스필라테스 최영철입니다. 그동안에 디스크라든지 아니면은 요통이 있는 사람들,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몸이 아파서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 치료도 받아보고 여러 가지 이제 자신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보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따라하게 됩니다. 특히나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각종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재활의학과 교수라든지 아니면 의사라는 것을 권위로 이용해서 주장을 하는 경우에 물론 그 주장이 당연히 전문가 의사이기 때문에 타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병원을 오래 다녀보신 분들은 아니면 만성 통증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 현대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만성 통증에 대해서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성 통증이 있는 사람들이 고치는 것은 결국은 현대의학,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너무나도 이제 통증이 심해지거나 그런 경우 대증요법으로서 사용하는 것이지 근본요법으로는 적절한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휴식을 잘 취하고 영양을 잘 취하면서 장기간에 걸친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 맥락 속에서 이 디스크라든지 요통에 좋은 주장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맥길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맥길 이론이라는 것이 있고 맥켄지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맥길 이론은 현재 한국에서는 주로 이제 헬스를 근거로 해서 체형 교정을 한다는 주장하는 헬스 트레이너들이 많이 신봉을 하고, 맥켄지 운동 같은 경우는 정성근 교수가 서울대학교 재활의학과 교수 100년 허리의 저자가 그 사람이 책을 쓰고 유튜브를 통해서 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쓴 글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스튜어트 맥길 박사의 이론을 근거로 해서 필라테스를 비판하는 유튜브나 네이버 블로그 글들이 보입니다. 저는 모든 운동이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운동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운동을 수단으로 해서 스스로의 건강을 만들어야겠죠. 목적은 인간의 건강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운동을 하고 약을 먹고 치료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맥길 박사의 이론과 그것을 추종하는 한국 내 맥길 지지자들의 주장과 맥길 이론에 기초한 필라테스 비판이 과연 타당한가를 세밀하게 검토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결국 우리의 건강, 인간의 건강을 위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한국 내의 맥길에 대한 인용이나 주장보다 먼저 맥길 이론을 객관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어떤 거를 주장을 하려면은 그 주장을 맨 처음에 했던 것에 대해서 의견을 개입하지 말고 그것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를 사실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을 그냥 검색해만이 아니라 좀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필라테스는 제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전문가이므로 맥길 이론과 비교하여 하나씩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혀낼 것입니다. 비판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먼저 어떤 관점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관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자, 먼저 맥길 이론을 살펴봅시다. 그리고 만약 맥길 이론에 대한 필라테스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 타당하다면 저는 그 이론에 근거해서 비판을 수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2절에 저는 맥킨지 운동에 대한 한국의 헬스 트레이너나 재활의학과의 의사들의 주장을 검토하던 중에 실제 맥켄지 운동에 대한 저서들을 모두 읽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제 맥켄지 운동 같은 경우는 아마존에 그 책들이 다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영어 책이죠. 그래서 그걸 제가 구입을 해서 읽어보았습니다. 읽어보니까 특히 이제 그 맥켄지 운동을 하면서라고 주장하는 정성근 교수, 서울대학교 재활의학과 교수 100년 허리의 저자인 그 사람이 쓴 책과 비교를 해보면은 실제 맥켄지 운동과 한국에 소개된 맥켄지 운동은 실제 맥켄지 운동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맥켄지 목 운동. 어떤 책의 맥켄지 목 운동이라, 이 어떤 책이라는 게 바로 위에 정성균 교수의 책에 나온 것입니다. 맥켄지 운동이라고 소개하면서 10의 목 운동은 측면 굴곡 운동인데 절대로 따라하지 말랍니다. 그런데 진짜 맥켄지 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맥켄지 운동. 도대체 이 정성균 교수는 맥켄지 운동에 대한 책도 읽어보지도 제대로 않고, 맥켄지 운동에 대한 권위, 맥켄지 운동이라든지 맥길 운동이 전 세계 어떤 이런 근골격계 운동의 3대 운동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맥켄지 운동, 맥길 운동, 그 다음에 윌리엄스 운동. 그 권위에, 저는 이 학문을 한다는 것 또는 진리를 추구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나쁜 행위는 그 주장에 대한 올바른 근거를 토대로 해서 사실에 근거하거나 바른 추론에 의해서 만들어져야지 어떤 권위를 이용해서 올바르다 라고 하는 저는 대단히 나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갖고는 디스크나 요통을 제대로 고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뼈가 부러졌거나 심한 병에 걸린 사람은 당장 움직임을 제한하고 휴식이나 안정을 취하고 제한된 움직임을 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점점 회복되면서 인간은 누구나 다 자연치유력이 있고 그것의 회복 속도는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 점점 인간이 가진 모든 관절의 해부학적 운동을 천천히 해 나가는 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정성균 교수는 디스크인 경우에는 오직 신전만, 척추의 신전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정통 맥켄지 운동에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도 당연히 그렇게 처음에는 신전을 해야 되지만은 그 사람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신전, 굴곡, 그 다음에 회전, 그 다음에 측면 굴곡, 이런 것들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쟁점이 신전만 해야 되느냐 vs 아니다. 처음에는 신전을 하지만은 점점 굴곡, 측면 굴곡, 그 다음에 회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 최영철의 주장입니다. 다만 그 강도나 횟수는 각자 몸에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르다는 뜻이죠. 인간은 필연적으로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기 위해 척추를 굴곡해야 하고 머리를 옆으로 이동할 때도 있고, 다만 그것을 디스크가 있는 사람은 허리의 경우에는 배를 집어넣고 코어를 잡는 것입니다. 천천히 가급적 고관절에서 구부리는 힌지로 하고 척추의 중립 상태에서, 목의 경우에는 목의 경추를 서로 반대 방향으로 늘리고 천천히 옆으로 완만하게 구부리면 튀어나온 디스크가 더 이상 튀어나오지 않고 통증도 없이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점점 디스크가 회복되면서 신체의 각종 움직임을 할 수 있도록 연습해야 한다. 그런데 정작 오타입니다. 정작 맥켄지 운동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맥켄지의 신뢰력을 이용하여 잘못된 운동을 주장하고 거기에 놀아나는 한심한 사람들 때문에 올바른 운동 정보의 확산은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주장은 다시 요약을 하면은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이나 아니면 요통, 근육에 의한, 요방형근에 의한 요통 등 그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처방, 운동을 해야 되지만은 그것들이 회복되어 나가는 과정에서는 전체적으로 척추가 부드럽고 강인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척추의 해부학적 운동 4가지, 신전, 굴곡, 측면 굴곡, 그 다음에 회전을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이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